글쓰기의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글은 사라집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저자가 됩니다. 나의 삶이 글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또 그 일상이 글쓰기입니다. 일상의 나의 모든 것을 글로 남기면 그게 글이 되고 책이 됩니다.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쓰는 순서는 1. 주제 정하기, 2. 자료 조사, 시장 조사, 3. 제목 정하기, 4. 목차 정하기, 5. 글쓰기. 글쓰기 파트에서 가장 쉬운 책 쓰기 7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퇴고하기, 퇴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제 정하기. 주제는 책 쓰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책 쓰기의 설계도에 해당됩니다. 주제를 정할 때는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어떤 책을 쓰고 싶나요? 나에게 어떤 노하우가 있는가? 어떤 점이 자신 있는가? 콤플렉스는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나의 일은 무엇인가?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또는 나의 실패담은 무엇인가? 나의 실패담만 적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담을 적고 또 거기서 극복한 이야기도 적는다면 실패하는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제목을 적을 주제와 제목 저는 책을 쓸 때 먼저 주제와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먼저 주제와 제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 들어가는 말, 그 다음 1부, 2부, 3부, 4부 또는 5부까지 그 다음 맺은 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을 읽어보면 보통 만약에 1부라면 1부 안에 소제목이 4개에서 5개 또는 7개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더 많은 것도 있고 또 2부에서도 이렇게 있고 3부, 4부, 5부 나누어지면 이렇게 소제목 5개 중에서 1부에서 소제목 5개 중에서 한 소제목 안에 에피소드가 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에피소드 하나가 내가 하루에 적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한 편 적는다든지 뭐 감사 제목 감사일기 또는 육아일기 또는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 뭐 재료 만들기 순서 어떤 게 맛있고 뭐 그렇게 적는 그거 한 편, 그 한 편이 에피소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소제목 하나에 2편씩 적어서 예를 들어 이 소제목이 40개가 되고 한 편에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약 페이지 한 권의 책이 되거든요. 예,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제와 제목을 처음에 정하면은 소제목을 이렇게 먼저 소제목 적는 란을 만들어 놓고 소제목을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료 조사와 시장 조사를 하는데 자료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료를 찾는다고 계속 찾게 되면 정작 글은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준비해서 글을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글을 먼저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이런 자료를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 글쓰기는 먼저 시작합시다. 그러면 글을 쓰면서 수정해 나가고 또 목차도 점점 처음에 목차를 구성하는 게 제일 좋지만 목차는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 글쓰기는 매일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게 생각이 안 난다면 요즘은 챗 GPT에 물으면 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매주 목요일 지금 무료 특강을 할 건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제와 목차 쓰기도 싱크와이즈로 했는데 싱크와이즈도 또 한 번 더 무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정하기. 독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합니다. 주제와 콘셉트를 드러내야 하는데 주제는 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 싶은지 어떤 주제로 쓰고 싶은지를 정했다면 좋은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 정하기가 제목도 중요하고 목차도 중요한데 제목 정하는 것에 따라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한 곳에 책방 한 곳에 안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제목이 그전에는 전혀 다른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책에서 봤는데 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전에는 칭찬의 힘이었대요. 제목이. 칭찬의 힘만 했을 때는 몇 년 동안 그냥 하나도 안 팔리고 구석에 있었대요.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바꾸고 나서는 완전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목을 정하는 것은 어,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저도 좋은 제목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제목을 선택했는데 우리 인터넷 서점에 보면은 여러 책이 있잖아요. 제가 쓰려고 하는 그 책의 주제에 맞는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특히 베스트셀러가 된 제목을 찾아서 내 제목을 조금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비슷하게 한 제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구나. 그거 포인트도 없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된다고 합니다. 저만께 이 호기심이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쓴다면 그 책 속에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또는 나의 노하우 또는 내 책을 읽고 그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제목을 해서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목은 처음에 조금 가제를 적어 놓더라도 글을 쓰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정하기. 또 어떤 분은 글은 목차가 반이라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가? 책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목차를 만드는 좋은 방법은 내가 쓰는 주제와 비슷한 책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쓰는 방법도 있고 방법의 순서대로 쓰는 방법.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이제 드디어 글 쓰는 영역이 왔는데요. 글 쓰는 작업이 쉬우면 정말 쓰기가 쉽습니다. 우선 무조건 하루 한 장 적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쓰는 7가지 방법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태고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고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고 또 독자의 시선으로 보고 독자가 읽었을 때 편안한 느낌으로 태고하면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책, 남편이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남편이 군대에 간 아들을 위해서 매일 훈련소에 있을 때 매일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제가 쓴 글과 함께 합쳐서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소방관 아빠가 보내는 편지 그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쓴 글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아니까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훅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글자나 또는 좀 중복된 글자나 이런 거를 못 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쓴 글을 내가 읽어보고 틀린 거 찾아내가지고 고치고 내 글은 또 남편이 읽어보면서 틀린 부분을 찾더라고요. 독자의 시선으로 읽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장소를 바꾸어서 태고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 방법을 써봤는데요. 제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그 책이 약 한 150, 170여 페이지인데 초고를 도서관이나 카페나 또는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 읽어보면서 또 읽어보면 좀 더 독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장소를 바꾸어서 태고하고 또 시간을 바꾸어서 내일도 해보고 3일 후에도 해보고 일주일 후, 2주 후, 한 달 후 이렇게 다시 보면은 또 새로 바꾸고 싶은 내용이 생기고 좀 더 좋은 글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은 이거는 문장의 흐름에 맞지 않네 싶은 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고하라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200번 태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이 말했는데 초고는 걸레다. 초고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적어야 내가 나중에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내용도 생각나니까 처음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퇴고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퇴고, 막 써내려간 초고, 완벽한 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노인과 바다도 200번 고쳐 썼다고 합니다. 퇴고, 퇴고, 또 퇴고. 퇴고를 많이 하면 정말 좋은 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쉽게 책 쓰는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을 거의 20여 권, 그리고 강좌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글쓰기를 지은 강원국 씨 강좌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강좌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7가지를 정해봤습니다. 1. 일상을 생각 정리하라. 책 읽고 요약하라. 3. 일기를 쓰자. 4. 감사 제목을 쓰자. 5. 브레인 덤프. 6. 오레오 법칙. 7. 강제 연결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1. 일상을 생각 정리하자. 일상을 적을 때는 육하원칙으로 하면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만 적어도 한두 개 빠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글의 특성상 한두 개는 빠져도 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읽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질문을 할 때는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지만 책을 읽을 때는 편안함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그렇게 쓰면 되는데, 육하원칙으로 쓰면은 편안하게 써진다고, 읽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제가 그림을 2개 냅뒀는데요. 일상을 적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시장에 갔는 거를 쓴다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더하기 나의 느낌과 감동.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 육하원칙을 적고, 또 나의 느낌과 감동을 적고, 또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어릴 때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 어릴 때는 어땠는지,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어릴 때의 지나온 그 감정 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를 적어도 됩니다. 일상을 가지고 하나의 모티브를 따고 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갔습니다. 이거를 적는다면 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시장에 가는 내용을 적고 나의 느낌과 감동을 넣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지금 타국의 시장 그림인데요. 어떤 시장에, 어떤 외국에 갔을 때, 시장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또는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또는 엄마와 함께 갔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또 아버지와 함께 갔는데 아버지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또 나의 감정을 이끌어내어서 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적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붕어빵을 사왔다. 누가? 남편. 언제? 어젯밤에. 어디서 샀나? 지하철역 앞에서. 무엇을? 붕어빵. 어떻게? 퇴근하면서 사왔다. 왜? 함께 먹으려고.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연결해 볼게요. 지난 밤은 유난히 추웠다. 창밖에 바람이 부는 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어젯밤에 남편이 붕어빵을 사왔다. 유난히 추운 어제 저녁에 오도로를 떨면서 붕어빵 장사 아주머니 앞에서 서서 기다려서 샀을 것이다. 지하철역 앞 붕어빵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더 많다. 줄을 서도 5-6명은 보내야 살 수 있다. 빨리 집에 오고 싶었을 텐데 붕어빵을 무척 좋아하는 나를 위해 사왔다. 요즘 붕어빵은 붕어빵 맛이 여러 가지다. 남편은 크림 맛, 팥맛을 사왔다. 난 팥맛을 좋아한다. 밤에 따뜻한 커피와 함께 여전히 눈부라치는 창밖을 보며 남편과 함께 먹었다. 함께 사귀던 5년 전 겨울 아주 추운 어느 날 저녁에도 붕어빵을 사 먹었지. 그때 뭐 이러면서 이제 옛날 추억을 쭉쭉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또 지금은 어땠다라든지 뭐 또 자녀 이야기를 해도 되고 연결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책 읽고 요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다 한자로 먹을 갈아서 썼는데 한자 한자 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런데 500여 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글자 수가 많고 장수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써냈다는 자체가 한 권 한 권 묶어냈다는 자체가 훌륭한 작업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초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서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손으로 읽는 독서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눈으로는 눈으로 보는 거겠지요. 그리고 손으로는 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초서라고 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이나 글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독서 기록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고 독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그 책을 정말 좋은 부분을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권유할 때나 또는 좋은 말을 해줄 때, 또는 자녀에게 좋은 경험을 말해줄 때 책에서 본 내용을 말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좋은 문장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 적어둔 것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책에서 본 글 한 문장으로 한 편의 글을, 훌륭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다산 정약용이 한 초소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통이 보이시지요? 다산 정약용은 했던 이 계통별로 분류하고 주제별 프로젝트별로 모은 것은 독일에서도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내가 쓰는 한 분야의 과제가 있다면 그쪽 분야의 프로젝트별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물에 관한 것을 과제를 했다면 식물에 관련된 쪽에 거기서는 카드 같은데 캐비넷에 넣어 놓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각자 한 과제를. 근데 그것을 목록별로 다 분류해 놓는데요. 그게 다산 정약용이 아마 스스로 발견한 법 같은데요. 이 책을 읽고 예를 들어 식물에 관한 책을 읽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여기 칸에서 어떤 부분을 정해서 여기는 식물에 관련된 것만 넣고 또 한 부분은 동물에 관련된 것, 또 한 부분은 사람에 관련된 것, 또 한 부분은 농사에 관련된 것, 또는 하늘에 관련된 것, 날씨에 관련된 것, 이렇게 자기가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계통별로 나누었다고 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대부분은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일에 관련된 글을만 계속 쓴다면은 또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쪽에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은 그날 있었던 만약에 일에 관련돼서 쓴다면 우선 그날 있었던 일을 쓴다면 글 쓰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낼 때는 거기에 대한 느낌을 이제 적어내면 되거든요. 그거를 매일 써놔도 좋고 아니면 책을 낼 때 내가 주제별로 모아놓은 그 글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때 느낌을 또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경험과 또는 독서로서 그것을 또 생각하기와 쓰기로 해서 재창조를 해서 책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기를 씁니다. 일기는 생각의 원인, 출처, 해결, 결과 등의 생각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매일 그날 일어난 일을 적어보면서 또는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적어보면서 나의 생각을 적는다면 생각의 구조와 맥락이 점점 뚜렷해지고 또 사건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서전과 에세이를 쓸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는 일기를 쓰면 예를 들어 속상했던 감정을 쓰게 되면은 쓰면서 마음이 많이 풀리고 긍정적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합니다. 감사요법은 존스 홉킨스대의 소아정신과의 이사 진아영 교수님께서 말한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노답이나 감사하면은 시상하부가 활성화되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감사 제목을 한 5년 정도 SNS,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거 쓰기 시작할 때가 제가 아주 큰 힘든 일을 겪었을 때인데
도저히 제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일 감사 제목 10개씩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 적으니까 며칠 적다가 자꾸 안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니까 매일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적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호흡하는 것도 감사,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감사,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 걸어가는 것도 감사, 이런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거의 모든 생활의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 얘기를 적는다면 내 삶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인덤프라는 것을 외국 책에서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취했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생각나는 것을 다 글로 적는 것입니다. 브레인덤프는 뇌 플러스 버리다인데 여러 가지 매일 하루에도 사람은 수천 개 제가 또 책에서 읽었는데 2억 개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냥 다 지나쳐버린대요. 지나쳐버리고 의식에 담아두지 않고 넘어가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생각에 남아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무조건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고 글을 쓰고 예쁜 글로 태고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레오 법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 150년 전 하버드에서 1872년부터 글쓰기 수업에 이 법칙으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에세이나 과제나 제출할 때 지금까지도 이걸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걸로 쓰면은 실패할 염려가 없고 또 쓰려는 주제와 그런 것들을 잘 놓치지 않고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한 이유, 주장이나 또는 중심 문장이 되겠지요. 내가 오늘 쓰려고 하는 중심 문장. 그 다음 그걸 쓴 이유, 거기에 관련된 예시를 쓰고 그 다음에 주장을 강조하고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레오 법칙은 오피니언, 주장이나 중심 문장을 적는다. 리즌, 이유, 주장, 중심 문장을 쓴 이유를 적는다. 그리고 example, 중심 문장에 관련된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사례를 적는다. 또 주장 강조와 방법 제안. 그래서 주장과 중심 문장을 이렇게 해서 썼어. 이 방법 좋지? 너도 해볼래? 이런 식으로 글이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주장을 냈고 이런 이유를 대었고 이런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글을 쓸 때 다른 게 생각나지 않으면 육하원칙이나 오레오만 기억해도 내가 글을 쓰려는 것에서 놓치지 않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제 연결 범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싱크와이즈를 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새로운 노트북에 대해서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쓰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이거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간에 동물을 넣으라고 합니다. 새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중간에 동물을 넣고 그 다음 이 동물의 특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새의 특징은 날아다닌다, 빠르다, 지저긴다, 다양한 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과 새의 특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노트북과 날아다니다를 연결하면은 움직이는 노트북과 날아다니다를 연결하면은 공중에 켜지는 노트북, 또 노트북과 빠르다를 연결하면은 속도가 빠른 노트북, 또 노트북과 지저긴다를 연결하면은 소리 나는 노트북, 알람을 해주는 노트북 되고, 또 노트북과 다양한 새를 연결한다면 다양한 모양의 노트북, 다양한 색깔의 노트북,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확장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적어가지고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7가지를 말했는데 일기나 감사일기나 브레인덤프나 이런 거는 일상에서 생각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글로 쓸 때는 육하원칙이나 오레오로 쓰면 제일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획이나 컨텐츠나 프로젝트나 글이나 에세이나 모든 것이 육하원칙에 따라 또는 오레오 법칙으로 쓰면 안전합니다. 좋은 글이 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을 확산하면 한 문장이 한 챕터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제가 다음에 싱크와이즈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그루터기 이웃 싹으로 큰 숲을 이루는 기적을 꿈꿉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절망에 빠진 경단녀로서 또 워킹맘으로서 또 잠시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직장을 한 3년 정도 쉬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직장 나가면서 경단으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절망 속에 빠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글을 씀으로 인해서 셀프 브랜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적어보면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